여기서 만약에 말도 안 된다, 고구려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말 맞다나 고구려가 진짜 레알로 자존심 부리고 만약에 백제 쳐들어가는데 북이한테 조공 안 바쳤잖아요. 고구려 진짜 후방 개박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시 백제도 북이한테 조공을 바쳤거든요. 백제가 지금 북이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지들은 조공도 안 바치면서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쌍사이드에서 샌드위치야. 남북조 시대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한테 고구려가 무려 160번 이상 조공을 바칩니다. 이미 한나라라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한나라의 황제 입장에 여러분이 대보세요. 주변 국가들 중에 이 한나라보다 힘약한 나라들이 많아. 자, 근데 한나라 황제가 이제 주변 국가한테 가가지고 야, 조공 바쳐? 돈이랑 그런 거 조금 좀 바쳐봐. 술에 끌고 와서. 그리고 내가 천자라는 거를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네가 우리한테 바친 거에 따따블로 돌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봐봐라 백성들이여, 내가 이 정도 급이다. 나를 천자로서 대우하는 나라들이 이 주변 약소국들 중에 오지게 많다. 이 오랑캐들도 알아보는 이 천자, 너희들도 내가 천자라는 걸 이제 알겠지 얘들아? 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방법으로서 조공책봉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만 천자의 국민이고 여 테두리는 오랑캐가 살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한무제부터 한나라부터는 여기 전체 너희가 전부 다 나 천자의 백성. 조공을 근데 바칠 애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이드로 도는 거야. 이제 이 천자의 백성들이여, 내가 천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이런 조공책봉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뽕을 막 졸라주는 거지 마. 한나라 입장에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충로가 너무 설치. 근데 이 양옆 아래쪽 얘네들까지 같이 피곤하게 하면 머리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미리 이제 가는 거지. 이제. 야, 뒤지기 싫으면 우리한테 개길 생각 말고 이제 조공 바치고 이제 서로 건들지 말자. 자존심 버려라. 나한테 책봉 받고 이제 조공 좀 바쳐라. 그러면 우리도 니네 안 쳐들어갈 거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고대 시대의 조공 책봉입니다. 한나라 때의 조공 책봉 군신 관계는 주변 국가들과 했던 게 명나라, 청나라와 조선 때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공 책봉을 바치던 게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부터 220년까지예요. 그럼 한 420년 간 거 아니에요? 자, 졸라 쪼개지고 져 터지고 내란과 쿠데타의 연속으로 420년이 간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오랑캐라면서 조공책봉 관계를 했던 게 도대체 뭐였겠어요? 우리는 계속 언제 갈라질지 몰라. 갈라지는 걸 사전에 방지해야 돼. 알겠지? 주변 국가들아, 대가리 숙이고 빨리 조공 받쳐. 책봉도 받고. 그러면 내가 내버려 둘게. 이런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뽕에 취하고 천자를 거의 신급으로 막 엄청나게 추앙하는 백성들이 나라에 많아져야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계속 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또 황제의 중앙 집권을 위해서 조공책봉을 했다. 딱 좋은 예시가 언제냐면 바로 고구려 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던 삼국시대 때, 그때 중국에는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에 북이랑 송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북이랑 제나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는 북이가 동이랑 서위로 바뀌고 제나라는 양나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북제랑 북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양나라가 여기 있었던 게 쪼그라들고 진나라가 튀어나와요. 진시황 때 진나라 말고 다른 진나라. 이때 이 중국 대륙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이 남북조 시대에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기원후 400년대부터 고구려가 백제랑 신라를 조지려고 중국에 있던 북이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바치는 거야. 왜? 백제를 조져야 되니까. 얘네 조지러 가는데 얘네가 통수 치면 어떡할 건데? 그거 누가 감당하려고 도대체. 여기서 만약에 말도 안 된다, 고구려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말 맞다나 고구려가 진짜 레알로 자존심 부리고 만약에 백제 쳐들어가는데 북이한테 조공 안 바쳤잖아요. 고구려 진짜 후방 개박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시 백제도 북이한테 조공을 바쳤거든요. 백제가 지금 북이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지들은 조공도 안 바치면서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쌍사이드에서 샌드위치야. 백제도 북이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고구려도 북이한테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야 고구려가 북이한테 조공을 바치고 북이야 싸우지 말자 하고 백제를 쳐들어가는 거지. 고구려는 중국이랑 실제로 국경이 맞닿아 있었잖아요. 그죠? 더더욱 후달렸기 때문에 조공책봉이 더더욱 백제 신라보다도 필요했던 겁니다.
남북조 시대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한테 고구려가 무려 160번 이상 조공을 바칩니다. 고구려 입장이 돼보자고. 고구려 입장에서 지금 백제신라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 새끼들 지들이 중원 처먹고 싶어가지고 저지랄 하는 거야. 고구려도 조공 바쳤다 이거 이제 언론 플레이 하려고 이제 조공 바치는 거니까 주자. 아유 그 우리도 안 싸우고 좋지 뭐. 백제나 신라나 조지러 가자 이런 거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략적인 외교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얘네랑 맞다이를 까기 싫고 맞다이 까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힘이 딸리거나 본인들이 싸우기 싫거나 그러면 기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배제한 채 전략적인 외교일 뿐인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그냥 그랬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네. 여기서 무슨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우리의 조상 대고구려는 그렇게 대가리를 숙이던 굴욕적인 게 아니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순간 거의 뭐 골머리 오지게 아파지는 거야. 옛날에 기원후 500년 그쯤에는 당시 중국 대륙이 통일하거나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좀 통일된 안정적인 큰 나라가 어떤 생기면 고구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쫄아야 됐었어요. 왜? 얘네가 분열되어 있을 때는 여기도 한시름을 놔. 쟤네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거든. 쟤네도. 여기가 만약에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고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 한 나라 딱 들어서고 한 문제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유교, 중화사상, 조공책봉 시작하자 이제 얘들아 이러면서 뭔가 일을 터뜨려. 유교랑 중화사상을 아예 조공책봉으로 굳히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 국가들이 특정 국가가 안정적으로 합병이 되거나 이러면 주변 국가들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간다요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쪼개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역시 반중치입니다 간다요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라가 뒤지십시오. 저는 반중친미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이 타이밍에 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를 갖다가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그냥 아주 특수한 그냥 뭐 조공 외교 개이득이었다고 우리가 10원 주면 쟤네가 100원 줬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건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 그 왜 소설인지도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륙에 큰 나라가 들어서잖아요. 통일된 나라. 그러면 옛날부터 주변 국가들 힘이 애초부터 못 커지게 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명나라가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 조선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일부러 밟아요. 화약의 양이라든가 무기를 개발하는 권리라든가 이런 걸 어마무시하게 제한을 줘요. 왜? 언제 갈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막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렇게 있었어. 고구려가 이렇게 있었어. 뭐 백제신라 있었다고 치자. 자 중국이 이게 다 중국이었는데 갑자기 요만치 쪼개진 거야. 그럼 이 쪼개진 애들이 얘네랑 같이 힘합해가지고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라가 여기가 쪼개졌대. 얘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맞다이를 여기서 가는 얘네도 이제 고구려도 힘이 세져서 가겠대. 피곤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공책봉도 하게 하고 어떤 영토라든가 이런 것도 넓히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수나라 때 실제로 고구려가 조공책봉을 했습니다. 고구려 나오는 그 드라마 SBS나 KBS에서 하는 거 보면은 와 졸라 고구려가 막 수나라랑 졸라 막 깡패처럼 막 이 개색 수나라 이 씨발놈들 이러면서 막 싸우던데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수나라랑 고구려가 싸운 건 맞는데 조공책복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조공을 바쳤는데 왜 또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랑 싸우냐. 581년 평원왕 591년 영양왕 때 수나라에게서 요동군 공작고를 바칩니다. 책봉을 받은 거예요.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니라 공이라는 작고를 받아요. 근데 고구려가 수나라한테 조공책봉을 본인들이 줬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가 수나라한테 머리를 숙이긴 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고구려가 수나라에 통수를 치고 수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수나라가 잘 막아야 고구려군이 그때 개박살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빡쳐가지고 수나라가 이 개새끼들 쳐들어와 이 새끼들이 하면서 이제 빡쳐가지고 수나라가 군대 몰고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공책봉이 있었어도 쳐들어가도 될 각이 나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조공책봉 했었든 말든 파토 내고 쳐들어간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쳐들어온 걸 고구려가 막기는 막았는데 이제 벼르기 시작하는 거야 수나라가. 이번엔 돌아가는데 니는 진짜 뒤졌어 진짜로.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때 고구려가 쫄아가지고 1대 수나라 황제가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칭신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스스로 치나라 칭하. 잘 막긴 막았지만 나중에 또 수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공책봉을 다시 해요. 이렇게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게요, 고려나 조선 때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는 빼박으로 갔는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대가리 숙였다가 필요하면 또 그냥 화토 내고서 바로 쳐들어갔다가 형 죄송해요. 저 모르고 쳐들어갔네요. 또 대가리 숙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그 조공책봉은 단순한 거예요. 대가리를 숙이래 제가. 근데 내가 딱 각을 보니까 진짜 저 터질 것 같아 내가. 그럼 숙이는 거야. 근데 지금 딱 각 보니까 안 숙여도 될 거. 그럼 안 숙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 가서 명나라 청나라 명청시대에 오면서 깡패가 된 거야. 어떻게 개길 건데 여기에 개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당연스럽게 몇백 년 동안 조공책봉을 했던 거예요. 명나라 청나라만큼 넘사벽인 상태로 큰 분열 없이 몇백 년 이상 갔던 나라가 중국 역사상 거의 없었다. 이거를 갖다가 아예 조공관계가 아예 없었고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건 소설이라는 거죠. 가끔 이제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였을 뿐이고 돈 벌려고 하는 뭐 조공무역이다, 애초에 힘이 센 국가와 힘이 약한 국가라는 게 성립이 돼서 저런 게 생긴 거거든요, 조공책봉이. 그래서 이 힘이 약한 국가와 센 국가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된 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관계니까 토달지 마셈 끝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뭐 서양의 시각으로 본 거다, 뭐 아니면 뭐 식민사관이다라고까지 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선은 뭐만 하면 서양의 시각, 서양 것들, 외놈들 거, 오랑캐 놈들 거다 저건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척합이 세우고 가만히 있다가 망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죠.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요, 쳐들어옵니다. 언젠가 쳐들어와요. 지구에는 경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쳐들어온 애가 잘못했다고 백날 목 놓아 소리쳐도 힘없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외교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나라랑은 다른 나라들이 신경조차 안 써줘요. 뭐하러 국력을 낭비해? 우리나라의 세금을 뭐하러 저 나라를 위해서 써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짓거리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간다요에게 이런 시각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 역사 이런 것들이 흘러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주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힘이 세면은 조공책봉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조공을 받은 나라도 또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조공을 백날 받았어도 수나라도 몰락하고, 내가 지금 조공 받으면 뭐 할 거야? 또 쪼개지고 또 갈라지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또 내란 일어나고 또 작살 나는데, 역사에 자꾸 자존심을 들먹이고 역사에 자꾸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와 국뽕과 이런 걸 들이미니까 빡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 빼고 보면 그냥 당연한 그냥 흐름이구나라고 밖에 안 보여요. 당연히 그랬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힘이 약하면 힘이 센 나라한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지금 2021년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과거부터 있어왔던 고대시대 때의 그 조공책봉 관계는 힘의 관계로 성립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힘이 쟤보다 센데 뭐하러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얼마든지 고대에는 얼마든지 나중에 기회를 보고 중국 대륙 국가의 통수를 치기도 했었다. 그게 옛날의 고대시대 한반도의 역사의 삼국시대 때의 조공책봉 관계였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명나라 계속 초이스할 것이냐 청나라 계속 초이스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남한산성 안에서. 그죠? 이건 모르시더라고 다들. 공민왕 때는 원나라 명나라 가지고 싸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